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지훈입니다. 혹시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어깨가 쑤셔서 잠 못 이루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으신 적 많으시죠?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고 약이나 주사도 그때뿐이라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나 좌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찾아낸, 집에서도 매일 밤 단 5분 우리 몸의 마법 지점 3군데를 꾸준히 누르고 문지르기만 해도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요. 실제로 20년간 휠체어에 의지하셨던 80대 어머님이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40년 된 진통제도 끊으셨죠. 기적 같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 능력을 깨우는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통증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정보가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이 힘겹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밤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허리가 아파 금방 앉고 싶어지시나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처방받은 약과 주사는 잠시 통증을 잊게 해줄 뿐 결국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 문제의 근원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에는 3군데의 마법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들을 매일 밤 단 5분만 자극해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운동하세요, 치료받으세요 같은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지점, 허벅지 앞쪽.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후십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일한 탓에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머리 감는 일상적인 동작마저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는 어깨가 욱신거려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웠고 통증 때문에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면서 허리와 무릎까지 덩달아 아프기 시작했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도 바꿔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고 저는 박 선생님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통증의 핵심은 전혀 다른 부위, 바로 허벅지 앞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주면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허벅지를 문지르는데 어깨와 허리가 낫는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반신반의하셨지만 방법이 워낙 간단해서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 앞쪽을 아분간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무심코 팔을 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아프네. 그렇게 아팠던 팔이 별다른 통증 없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뚝 소리가 나며 찢어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가볍게 팔을 들어 머리를 감아도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쑤시고 묵직했던 허리도 한결 가벼워졌고 계단만 올라도 비명을 지르듯 아팠던 무릎조차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마사지를 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좀 뭉쳤네. 오늘 좀 무리했나? 이렇게 스스로 몸의 신호를 느끼고 아프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습관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 전문 용어로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와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무릎은 뒤로 꺾이면서 몸 전체의 정렬이 무너집니다. 이 불균형이 쌓이면 어깨부터 허리, 무릎까지 연쇄적으로 통증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뭉친 부위를 정성껏 풀어주면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골반과 무릎의 위치가 제자리를 찾고 자세가 교정되면서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이 부위의 긴장을 완화해주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의 과도한 굴곡, 앞으로 굽는 현상 또한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사타구니, 부근을 손으로 천천히 눌러보세요. 단단한 뼈가 만져지시죠? 그게 바로 골반뼈입니다. 이제 그 골반뼈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가락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무릎까지 이어지는 선상의 중간쯤, 골반에서 약 1-3 정도 내려온 지점에 손을 올려보세요. 바로 그곳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아프지만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압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며 문질러 줍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에 1분 정도 해주시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1분간 반복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사지를 하는 동안 숨을 참지 않고 편안하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호흡이 함께 이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마사지를 하면 약간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그건 근육이 오랫동안 굳어 있었다는 신호이자 이제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뜻입니다. 강하게 자극하기보다 아픈 듯 시원한 정도의 적절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잠들기 전 허벅지 앞쪽을 천천히 문질러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허리와 무릎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마법의 지점, 발바닥.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발바닥을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전신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온몸과 연결된 중요한 경락, 에너지 길과 반사구, 신체의 각 부위와 연결된 지점들이 모여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6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겨우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전기가 내리꽂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당 일을 하실 때조차 오늘은 손님이 많을까, 오늘은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맞는 주사, 물리치료, 뜨거운 찜질, 한방침 치료까지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잠깐 통증이 덜해졌다가 이내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악순환이었죠. 결국 지팡이 없이는 몇 걸음 걷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재발했다는 주변 사례들을 들으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허리 상태가 더욱 악화된 어느 날, 그는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채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먼저 매일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해보세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뿐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이후 이순자 어르신은 하루에 2~3번 조용한 곳에 앉아 발바닥을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움푹 들어간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눌러주었죠. 놀라운 변화는 단 3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려는데 그토록 고통스럽던 허리를 펴고 움직이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진 것을 느낀 겁니다. 그의 배우자도 요즘 당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이 어르신은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걷는 자세와 체형이 교정되면서 몸 전체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에게는 이 방법이 유독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어르신은 허리 통증 재발을 막기 위해 복근을 단련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병행하며 꾸준히 몸 관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수술까지 고려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며 수술 없이 통증이 가라앉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아요 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발바닥을 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경락과 경혈, 에너지 포인트, 이 모여있는 중심 지점입니다. 특히 족태양 방광경과 같은 주요 경락이 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지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옛말에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기능성 신발까지 등장할 만큼 이 개념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몸 안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꾸준히 발 마사지를 시행했더니 통증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병행했더니 통증을 덜 느끼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을 자극하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통증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널리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바닥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려 손이 발바닥에 닿도록 자세를 취해도 좋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한 발씩 차례로 마사지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때 특히 발바닥의 중심 부위, 즉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발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아프다면 자극 강도를 낮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밑부분까지 발바닥 전체를 꼼꼼하게 자극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눌렀을 때 유난히 아프거나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몸속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억지로 세게 누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반복하여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발에 약 1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인 후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작은 공,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이나 마사지 전용 볼을 바닥에 두고 그 위에 발을 올려 천천히 굴리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 속도도 함께 빨라집니다. 결국 복잡한 치료나 약물 없이도 단순한 발바닥 자극만으로 전신의 관절 통증이 한결 완화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발 마사지는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몸속 깊은 통증까지 어루만지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하체 관절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간단한 자극이 생각보다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 등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너무 강한 압력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통증 완화는커녕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마법의 지점, 무릎 뒤 오금, 위중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특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비밀 부위, 바로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사시는 올해 72 최종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대부분을 서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인 피로는 40대 초반에 무릎 부기와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져 70세를 넘긴 무렵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이라는 점과 여러 고민 끝에 결정을 미루셨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셨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 진통제, 주사치료까지 받아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받는 며칠만 조금 나아질 뿐 다시 통증이 심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루 3번 무릎 뒤 오금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 오목한 부위를 조심스레 눌러보는 정도였죠. 단 5분, 하루 3번.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늘 무릎 통증만 신경 쓰셨던 할아버지는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가라앉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며 견뎌온 깊은 통증이었는데 오금을 문지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자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몸으로 느끼신 겁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고 3주 차에 접어들 무렵에는 무려 40년을 함께했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평생 나를 괴롭히던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릎 주변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척추를 따라 뭉쳐있던 근육의 긴장도 역시 크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금은 단순히 무릎 뒤에 오목한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등과 허리, 다리까지 우리 몸의 뒷면을 관통하는 중요한 경락들이 지나가는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통증들이 동시에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최 할아버지는 휠체어는 물론이고 지팡이 없이도 일주일에 2~3번씩 동네를 산책하실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끊을 수 없던 허리와 무릎 약도 이제는 모두 끊으셨고 얼마 전에는 동네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그 환한 웃음과 가벼워진 걸음걸이에서는 예전의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오금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무릎 뒤쪽에 생기는 가로 주름이 보이시죠? 그 주름의 정중앙, 바로 그 움푹 들어간 지점이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부위 위중혈을 전신 에너지의 흐름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로 여겨 특별히 다뤄왔습니다. 이 작은 부위 하나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처럼 우리 몸은 아주 작은 관심에도 기꺼이 응답해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때로는 약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중혈이라 불리는 이 지점은 단순한 경혈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허리 통증 완화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 몸의 에너지 흐름을 깨우는 중심점이죠. 이 혈자리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길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 방광경락은 허리에서 등, 그리고 다리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위의 경락인데 이 길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허리 부위의 혈액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뭉쳐있던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통증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기 시작하죠. 허리에 직접 손을 대어 주무르기 어렵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 지압이 불편한 경우 이렇게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위중혈을 어떻게 자극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은 뒤 다리를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자연스럽게 접히는 주름이 생깁니다. 이 주름의 한가운데 부드럽게 움푹 들어간 부위가 바로 위중혈이 위치한 곳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듯 잡아보세요. 그러면 두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무릎 뒤 오금의 중심에 닿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자극해야 할 혈자리입니다. 이제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꾹 눌러주세요. 너무 강하지 않게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가며 약 2~3초간 누르고 있다가 마치 숨을 내쉬듯 천천히 힘을 풀어보세요. 손을 갑자기 떼지 말고 피가 다시 도는 감각을 느끼며 서서히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눌렀다 떼는 동작을 5번에서 7번 정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해 주세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압력을 약간 줄이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에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꼭 자극해 주세요. 이 지압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허리와 다리에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셀프 케어 방법이죠. 다만 지압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 하지 정맥류가 심하게 발달한 분들은 자극을 줄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위중혈 자극은 허리뿐 아니라 무릎 주변의 통증에도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린 후 무릎이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이 혈자리를 꾹 눌러보세요.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무릎의 뻐근함과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하여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이럴 땐 절대로 지압을 시도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냉찜질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매일 밤 단 5분, 이 간단한 오금 마사지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몸 전체의 회복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시 주의사항, 하지만 마사지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힘 조절. 마사지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을 넘어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이미 지나친 압력이라는 신호입니다. 지압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살짝 아릿하면서도 편안한 자극,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강도입니다. 자극 위치, 뼈가 바로 만져지는 관절 부위나 돌출된 지점을 세게 누르기보다는 살과 근육이 충분한 부위를 중심으로 마사지하세요. 특히 고령자일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있어 강한 압력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살짝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든 수건으로 감싸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경직된 근육을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불편함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호흡을 유지하되 숨을 내쉴 때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 속 깊이 박혀 있던 뻣뻣함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으로 접근하면 훨씬 큰 이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과 횟수, 한 번에 너무 오래 마사지하지 마세요. 한 부위당 약 1분, 길어도 2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총 3번 정도를 기준으로 규칙적인 습관처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연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리한 반복은 오히려 근육을 지치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과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 확인. 만약 현재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 부위가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마사지는 잠시 미루고 얼음찜질 등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마사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도 너무 강한 압력을 피하고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관절이 얼마나 풀렸는지,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느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며 몸을 쭉 펴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개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마사지를 통해 순환되기 시작한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기 위해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팁과 일상 습관,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여기에 다음 3가지 습관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되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침 스트레칭, 하루를 시작할 때 단 몇 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분 정도의 가벼운 동작. 가능하다면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한결 유연해집니다. 하루의 컨디션이 전혀 다르게 시작될 거예요. 따뜻한 목욕.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지친 근육들이 따뜻한 물의 온기에 녹아들며 편안해지고 긴장했던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도와줍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 관절 통증은 염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이며 그 질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똑같은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체념하는 대신 비록 작고 더딘 걸음일지라도 스스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결론,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들은 하루 단 5분만 투자하셔도 놀라울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3 부위를 매일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1주일, 2주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뻣뻣했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교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우기 위한 약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르신들의 관절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삶의 활기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사소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